208쪽의 생물 다양성과 유지. 생물 다양성이 생물이 다양하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제 진화가 일어났다라는 거 사실. 진화가 일어나면서 다양한 생물들이 생겨났다. 다양한 형태로 진화가 됐다. 진화의 원리 이제 배우고, 그래서 생물 다양성은 세 가지로 크게 나눕니다. 생물 다양성에는 유전적 다양성과 종 다양성과 생태계 다양성, 이렇게 유전적으로 다양하냐, 뭐 종이 다양하냐, 생태계가 다양하냐, 이게 합쳐가지고 생물 다양성이 되는 거죠. 합쳐서. 자, 일단 생물의 진화. 진화는 이제 진화의 정의, 오랜 시간 동안 여러 세대에 걸쳐 이루어진 생물의 변화 과정이다. 오랜 시간 동안 여러 세대에 걸쳐 생물의 변화 과정. 근데 이 생물의 변화가 집단적으로 일어나야 돼요. 집단적인. 그러니까 하나만 딱 일어난다라고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집단에서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집단에서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집단적 변화라는 거예요. 어쩌다가 뭐 특출난 게 딱 태어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새로운 종으로 이제 자리 잡아야지 진화가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호손의 형질은 이제 어떤 모양이죠. 특징이죠. 개체가 가진 여러 특징, 형질이고, 피부색 이런 거나 아니면 뭐 혈액형이나 이런 것들도 특징이 되긴 형질이 됩니다. 조상과는 많이 달라지면서 새로운 종이 출현하게 되는데, 진화의 결과 생물종이 다양해졌다. 생물 다양성이 증가했다라는 거고요. 고래의 진화. 원래 고래는 이제 지금 뭐 바다에 살지만 뭐 숨 쉬려고 나오고요. 그러니까 아가미 호흡을 하는 게 아니라 폐호흡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형태들을 봤을 때 물고기랑은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점차 다리가 짧아지면서 앞발은 이제 이렇게 지느러미화 되고, 그렇죠. 이게 뭐지? 이게 머리인가? 모르겠네. 이게. 앞발한테 지느러미화 되고, 뒷다리는 이제 없어지고, 이렇게 진화가 된 거죠. 뒷다리도 이렇게 진화가 된 거죠. 그러니까 뭐 먹이가 풍부한 바다로 이제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뭐 펭귄도 새긴 한데 먹이가 바다에 풍부하니까, 남극에 살잖아요, 펭귄은. 그러니까 먹이가 풍부하니까 펭귄도 그 물속을 헤엄쳐 다니면서 지금 먹이 잡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여튼 고래도 이제 바다로 진화돼서 들어갔다. 변이, 같은 종의 개체 사이에서 나타나는 습성이나 형질의 차이를 변이라고 하고, 어떤 형질 차이가 변입니다. 근데 이게 같은 종에서 나타나는 거, 같은 종인데 조금씩 다르다 이거죠. 변이는 씨 모양이 다르거나, 색깔도 약간 다르잖아. 색깔 다르거나, 색깔 다르고, 무늬 다르고, 이것도 마찬가지. 이런 걸 변이라고 합니다. 근데 변이가 있어야지 진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얘네들 가운데 뭐 이런 어두운 색 얘가 잘 살아남을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어요. 이런 거 눈에 잘 띄니까 이게 잡혀먹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어떤 변이가 있어야지 그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진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변이가 먼저 있다는 게 중요한데, 변이 다음에 적응 진화 과정이 있는 거야. 그 적응하면서 변이가 생기는 게 아니라 착각할 수 있거든요, 사실. 이러다가 이제 검은 환경이 좋으니까 검은 애들이 하얀 애가 검은 애로 바뀌었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얀 애는 하얀 애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검은 환경이 좋은 환경이 됐다. 그럼 하얀 애가 검은 애로 바뀌는 건 아니고, 얘는 잡아먹히고 얘가 자꾸 살아남아가지고 이 종이 이제 까만색으로 이제 바뀌어 가는 거죠.
아무튼 변이가 먼저 있다라는 거.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에 의해 나타나므로 자손에게 전달된다. 이런 이런 변이는 전달되는 거죠, 자손에게. 여러 세대의 변이가 전달되어 쌓이면서 진화가 일어나는 거고, 변이는 진화를 일으키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대립 유전자라고 하는 거는 서로 다른 형질을 나타내는 유전자가 대립 유전자이고, 미안해요, 잘못 얘기했어요. 한 형질을 나타내는데 그 형질에 대한 대립된 형질을 나타내는 유전자. 이게 뭔 얘기냐면, 모양이면 모양에 관한 유전자가 있어. 모양. 둥그냐 주름지냐. 둥근 유전자와 주름진 유전자는 대립 유전자가 되는 거죠. 근데 뭐 녹색이냐 둥그냐, 이건 대립 유전자가 아니죠. 그 모양에 관련된 유전자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것도 이제 나오지만, 완두콩과 같은 가운데에 황색을 나타나게 하는 유전자가 있어요. 그걸 라지와이로 쓸 건데, 왜냐면 라지와이로 쓰는 거는 우리가 우성을 의미합니다. 우성. 대문자는 우성을 의미하고, 녹색을 나타나게 하는 대립 유전자가 있어요. 이건 Y, 스몰 y 쓰는데, 이거는 열성을 나타냅니다. 근데 이게 중학교 때 배웠겠지만, 염색체가 한 쌍이 있잖아요. 한 쌍. 뭐 엄마 아빠한테서 하나씩 받잖아요. 엄마한테서 받은 게 뭐 황색이다, 아빠한테서 받은 게 녹색이다. 그럼 둘이 만나가지고 황색이 나와요. 서로 다른 대립 유전자끼리 이제 결합을 했을 때 우성 형질만 발현이 돼요. 라지 Y, 스몰 y 이렇게 만나면 황색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성이라고 하죠. 잡종 일대에서 이형 접합한 유전자형을 가지고 있을 때 나타나는 형질을 우성이라고 하는 거죠. 라지와이 만나면 당연히 황색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녹색이 나타나려면 스몰 y 만나야 돼. 그러면 이제 녹색이 됩니다. 자, 그래서 변이를 일으키는 요인. 그러면 이제 변이가 일어났다라는 거는 유전적으로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유전적으로 달라지려면 어떤 특별하게 돌연변이가 생기거나, 돌연변이가 생깁니다. 돌연변이가 생기거나, 아니면 유성생식은 암수 구별이 있는 생식이죠. 암수 생식세포가 생식세포가 만들어지는 과정과 생식세포들이 이렇게 서로 조합을 해서 그 수정체가 되는 과정에서 부모와 다른 형질의 자손이 나타나요. 왜냐하면 부모의 전체적인 유전자를 다 물려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암수가 따로 있으니까 엄마한테서 뭐 23개 염색체 받고요, 아빠한테서 23개 받아서 46개 유전자를 갖는 46개 염색체를 갖는 그런 뭐 자식이 태어나기 때문에 변이가 생기죠. 유전적으로 달라지죠. 변이를 일으키는 요인은 돌연변이가 갑자기 태어나거나, 아니면 유성생식 과정에서 새로운 변이들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생물의 진화 원리. 자연선택. 자연선택은 다윈이 제시하였으며 생물의 진화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원리이다. 일단은 이제 변이가 있어야 됩니다. 변이가 있는 생물 무리에서 환경에 잘 적응해 주는 유리한 형질을 가진 개체는 잘 살아남아요. 생식 성공률도 높아져요. 이런 걸 뭐 적자 생존한다라고 하죠. 적자 생존. 적합한 사람이 이제 생존하게 돼요. 그 결과
자기 형제를 물려줘요. 물려줍니다. 자기 유리한 형제를 물려줘요. 그 많이 살아남으니까. 그런 과정이 계속 되다 보면 그 생물들은 유리한 형제들을 점점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진화하게 된다. 이게 순서죠. 첫 번째, 변이가 있다. 기린을 예를 들면 기린은 원래 목이 긴 애도 있고 짧은 애도 있겠다. 변이가 있다. 근데 얘네들이 그 생존 경쟁이 일어나려면 아무튼 과잉 생산이 일어나야 돼. 요 전에 과잉 생산이라는 말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과잉 생산. 그게 뭐냐면 개체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한정된 지역에서 개체가 너무 많으니까 걔네들이 경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는 좀 하여튼 좀 특이한 거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좀 높이 있는 이 나무에 있는 그런 그 이파리를 좋아했던 거야. 얘네는. 그러니까 얘네가 예를 들어서 땅바닥에 있는 풀을 좋아하는 애였어. 그럼 목이 긴 게 유리한 게 아니야. 얘네들은 뭐 나무 꼭대기, 나무에 달려있는 이파리를 좋아했던 거예요. 식성이 그랬던 거죠, 사실 알고 보면. 자, 아무튼 그래서 얘네들은 나무에 있는 애들을 이렇게 그 목이 긴 애가 유리하다라는 거지. 유리해 얘가. 먹이 경쟁에서 살아남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환경에 유리한 형제를 가진 개체가 잘 살아남아 생식을 통해서 자기 유전자를 물려줘요. 그럼 얘는 자기 유전자 물려주기 전에 죽는 거야. 얘도 그러다 보면 이제 살다 보면 얘도 이제 조금씩 없어지겠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키 큰 유전자를 가진 개체들이 많아져가지고 지금은 이제 목이 다 길다. 그런 과정은 이제 자연 선택됐다 이렇게 얘기하면 자연 선택이 되었다. 높은 곳에 잎을 잘 먹을 수 있는 목이 긴 개체는 살아남아서 자손에게 목이 긴 형제를 전달하였다. 그게 쌓이고 쌓여서 세대가 반복되면서 진화로 이어졌다. 기린이라는 어떤 종이 태어나게 되는 거죠. 지금은 이제 기린의 목은 거의 다 길죠. 이게 희한한 게 어저께인가 뭐 백커스인가 뭐 그런 데서 백종원 나오고 이런 데서 동물원에 갔거든요. 동물원 이제 사육사들 이제 밥 쥐어주고 그랬는데 기린 밥 시간에는 나뭇가지를 뭐 이렇게 있어가지고요. 그냥 땅바닥에 놔두는 게 아니라 기린들은 뭐 이렇게 쇠사슬 같은 거 묶어가지고 이렇게 끌어올려가지고 먹이를 높은 곳에 놔두더라고 일부러. 물론 그게 편하니까 그러긴 하겠지 얘네들이. 높은 곳에다 매달아 놓더라고요. 얘가 수그려가지고 먹질 못하나봐. 하여튼 그렇게 밥을 주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연구했냐, 갈라파고스 군도라는 데 가서 연구를 한 거예요. 잠깐만. 이 갈라파고스 제도라는 데는 꽤 그 육지랑 떨어져 있고, 여기가 이제 원래 그 남아메리카 쪽이거든. 남아메리카 이렇게 여기 떨어져 있어요. 육지 환경이랑 되게 다르고 그래서 얘네들 뿐만 아니라 특이한 애들도 많아요. 이 갈라파고스 군도에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섬들은 떨어져 있는데 이 핀치새라고 하는 애들은 그 날개가 작고 이런 참새 같은 애들입니다. 참새 같은 애들. 날개가 크고 막 이러면 여기 가서 먹고 여기 가서 먹고 막 이랬을 거야. 근데 여기에 살고 여기만 사는 거죠. 딴 데 안 가고. 그런 애들이 핀치새인데 그 섬마다 환경 조건이 달라. 그 먹이 조건이 다른 거죠. 그래서 서로 다른 핀치가 살고 있습니다. 부리 모양이 특히 다른데, 그래서 그런 과정은 일단 변이가 있어야 돼. 먼저 변이가 있고 그 섬에서 먹이 어떤 경쟁을 하죠.
생존경쟁. 그 과정에서 그 섬에 있는 먹이를 먹기 좋은 부리를 가진 개체들이 자꾸 많이 살아남아요. 그래서 이들 개체들이 자손에게 크고 두꺼운 부리의 형질을 줬다. 이거는 요 동네는 이제 씨앗이 있는 그런 섬인 거지. 단단한 씨앗이 있는. 그래서 지금은 그 섬에는 큰 부리 땅 핀치로 진화했다. 요런 큰 부리 땅 핀치가 이제 있다. 이게 이제 하나의 섬이야. 여기 있구나. 위에. 요런 섬에 사는 애. 요런 섬에 사는 애. 낙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혹이 있는데, 혹은 사실은 지방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뭐 물이 별로 없는데 물을 저장하는 건 아니에요. 지방 영양분을 저장해 놓고, 지방이 분해되면 사실 물이 또 나와. 그 다음에 눈에 이렇게 막 눈썹도 길고요. 귀도 귀털도 되게 길고요. 모래바람 부니까. 코도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고. 다리가 긴데 이게 땅바닥이 되게 뜨겁잖아요. 이 복사선을 그래도 좀 피해가 덜 받게 하려고 다리가 길고, 이 발이 또 되게 두꺼워요. 이렇게 낙타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모래에 잘 안 빠지게. 얘는 이제 수영하기 좋게 이렇게 환경에 적응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사람 말이 좀 맞아. 이 사람 말이 맞아요. 바인의 말이 맞습니다. 맞기는. 근데 이런 거랑 용불용설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용불용설. 용불용설은 많이 쓰는 기관이 발달한다, 뭐 이런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맞아 보이긴 한데, 근데 그거는 하나의 개체에서는 그럴 수는 있어요. 내가 뭐 운동을 열심히 해요. 그럼 근육이 막 발달할 거 아니야, 팔 근육이. 근데 그게 유전이 되지는 않아요. 용불용설은 이제 진화설에서는 이제 틀린 이야기가 돼요. 왜냐하면 이런 거를 이제 획득형질이라고 하거든. 획득형질. 획득형질은 유전자의 변이를 일으키는 건 아니야. 그래서 유전되지 않아. 그러니까 용불용설로 설명하자면, 크고 단단한 씨앗을 자꾸 요런 애가 쪼아 먹다 보면 두꺼워졌다, 뭐 이런 거거든요. 뭐 좀 단련될 수는 있겠어. 단련이 좀. 근데 유전자 자체가 자기 자손에게 전달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건 이제 틀린 이야기죠. 용불용설을 채택하지는 않고, 지금은 자연선택설을 채택을 하는 거고. 근데 뭐 이때 뭐 유전자의 존재라든가 이런 거를 안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윈의 진화론에서 뭐 단점 뭐 이런 게 있으면 있는 건 이제 유전자가 존재한다. 뭐 변이는 어떻게 해서 존재하는구나. 이런 거는 몰라 사실. 그냥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윈 진화론이 미친 영향. 이게 한 150년 전에 이제 이런 게 나왔거든요. 150년 전에. 근데 이제 긍정적인 영향, 생물들 사이의 동일성과 다양성을 설명하는 이론을 제공했으며,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산업 구조를 변화시켜 자본주의 발달을 가져왔다. 그러니까 이게 생명공학적으로도 영향을 주는 거 맞는데, 근데 이게 사회적으로도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를 발달시켰다.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엄청 경쟁 체제거든요. 경쟁을 해서 살아남는 거거든요. 회사도 뭐 경쟁해가지고 살아남아서 뭐 경쟁에서 뒤터지면 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쟁적 구조를 정당화하죠. 이거는 자연의 섭리다라는 거죠. 자연의 섭리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자본주의고, 자본주의다 보니까 서로 경쟁하니까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뭐 남들보다 뛰어나야지 뭐 선택을 받으니까 뭐 그런 게 이제 긍정적일 수도 있죠. 예.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이제 잘 살게 됐으니까 그래도 사람들이 발전하고 부정적 영향은 사회 불평등 구조와 경쟁, 인종적 차별, 예.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데 왜곡되었다. 예. 특히 이 시대가 이때가 150년 전인데 뭐 이렇게 제국주의 뭐 이런 거예요. 내가 뛰어나면 저기 먼 나라 가가지고 지배해도 된다 이거야. 내가 뛰어나니까 지배해서 노예를 삼아가지고 스타를 하고 이래도 그게 자연적인 거다. 그래서 그 제국주의를 정당화하는데 이 이론이 또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런 건 이제 나쁜 영향이죠. 바인의 진화론은 과학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 철학 등 거의 모든 분야에 큰 영향을 주었으며 특히 경쟁이 기반인 자본주의 사회의 발달에 영향을 주었다. 자, 항생제 내성 세균의 출현. 처음에 모든 세균에 항생제 내성이 없었다. 이게 요럴 때가 있고 아닐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잘 읽고 풀어야 되는데 항생제에 대한 내성이 없었어요. 그림에. 근데 이런 그림이 처음에 나올 수도 있고 뭐 요런 그림이 처음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요런 그림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얘가 나오는 거는 어떤 돌연변이가 먼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유전적으로 이제 돌연변이가 먼저 있었어야 돼. 그 다음에 이게 변이가 있잖아요. 변이. 여기에 항생제가 막 투여되는 환경에 이제 처한 거 얘네가. 그래서 항생제 내성이 없는 애들은 빨리빨리 죽어요. 얘는 살아남아서 자꾸 자손을 남겨요. 그러다 보면 여러 세대 좀 걸치면 어떻게 돼요? 항생제 내성을 가지는 세균이 많아져.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이제 뭐 항생제 써도 균이 안 죽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항생제를 만들어야 돼요. 처음에 항생제가 이제 페니실린이 나왔는데 그 페니실린을 엄청 쓰다 보면은 페니실린 내성 그 세균들이 많아지면 그거 말고 또 더 강력한 항생제 만들어야 돼요. 이런 것도 얘네들도 진화 과정을 거치는 거다. 자, 뭐 이거는 이제 지구의 생명체 출현 가설, 원시 생명체 출현 가설. 무기물이라고 하는 건 아직 뭐 생명체에서 존재하는 물질은 아니고요. 생명체로부터 만들어진 물질은 아니고요. 그냥 뭐 여기 깔려있는 뭐 이산화탄소라던가 뭐 메테인이라던가 아니면 뭐 암모니아라던가 뭐 요런 애들 무기물인데 거기서 얘가 어떻게 하다 보면은 간단한 유기물 뭐 아미노산 이런 거 만들어질 수 있어요. 아미노산은 유기물이거든요. 근데 얘가 좀 더 결합을 하다 보면은 아미노산 모이면 단백질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단백질이라던가 뭐 아니면 뭐 뉴클리오타이드라던가 뭐 이런 거 그런 게 모여서 세포가 되고 여기 이제 진화 과정을 거쳐서 원시 생명체가 되었다. 진화는 아니구나. 하여튼 생명체로 발달했다. 요런 과정을 거쳤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제 처음 출발에 이제 무기물은 뭐 어떤 행성이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이제 무기물에서 이제 유기물이 어떻게 처음에 출현하게 됐냐. 근데 처음에 이제 그런 것 중에 화학 진화설이라고 하는 거는 이건 이제 원시 대기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 만들어졌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실제로 뭐 밀러라는 사람이 이런 원시 대기 성분을 가져다가 전기 스파크 같은 걸 막 튀겨. 그러다 보면은 아미노산이 만들어진다라고 설명하는 거야. 합성이 됐다. 그래서 그 실험 결과 그렇게 뭐 만들어졌다라고 해서 화학 진화설이 처음에 나왔고, 근데 이게 나중에 보니까 이게 그 밀러 실험이 거짓말이었다 뭐 이런 것도 있던데, 책에 써져 있는 거는 이제
그 혼합 기체로부터 유기물이 합성되었다. 이건 하여튼 화학 진화설이고요. 심해 열수구설은 심해 열수구에서, 이건 이제 원시 대기고, 화학 반응이 일어나 만들어졌다. 열수구는 온도가 높고 에너지가 풍부하기 때문에 다양한 물질이 풍부하게 존재한다는 사실에 의해 지지된다. 네, 심해 열수구설. 요즘은 심해 열수구설이 더 인정받는 것 같고, 왜냐하면 심해 열수구로 들어가 보면은 주변에 생물들이 막 많아요. 희한하게. 심해 열수구는 온도도 뜨거우니까 별로 생명체 없을 것 같은데, 여기에 뭐 조개나 뭐 이상한 생물들이 많아. 심해 열수구 옆에 생물이 많아요, 진짜. 그 심해 열수구설. 심해에서부터 유기물이 만들어졌다. 외계 유입설. 외계에서 만들어진 후 운석 등을 통해 지구로 유입되었다. 지구에 떨어진 운석에 아미노산 등의 유기물을 포함한 사실에 의해 지지된다. 외계에서부터 유입이 되었을 거다. 근데 이게 요 단계 있잖아. 요 단계. 유기물이었다가 세포로 되는 단계. 요 단계를 뭐 설명하는 이론은 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가능도 해요. 유기물 만드는 거는 뭐 될 수도 있어. 뭐 아미노산 결합해가지고 복잡한 유기물 만드는 거, 이런 건 될 수도 있어. 이건 내 생각인데, 뭐 여기 사람이 있어. 예를 들어 사람이 있는데 죽어. 그러면 이 사람한테는 이런 어떤 물리적 이런 여러 가지 그 세포나 뭐 단백질이나 뭐 이런 거 다 있어요. 그쵸? 예, 죽기 전에 이미 다 있어. 그런데 이런 상황이, 이런 게 다 있는데 얘가 생명활동을 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데, 그러니까 이렇게 되려면 죽은 사람이 어떤 깨어나는 거와 같은 그런 일이 있었어야 돼. 내 생각에 이건 그냥 유기물 전부 다 갖춰졌어. 예를 들어서 다 있어. 막 생겨나서 얘가 생명활동을 하냐? 그러면 죽었던 세포가 깨어나는 듯 그런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이 들어. 왜냐면 이렇게 되려면 깨어나야 되거든. 깨어나야 돼. 죽었던 사람이 깨어났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 그게 이제 수십억 년 동안에 어쩌다가 하나 깨어나거나 그래야 돼. 아니면 진짜 하나님이 뭐 이렇게 뭐 영혼을 불어넣어줘야 돼. 그래서 하여튼 이런 일은 적어도 벌어져야 되거든요. 이걸 설명하기가 되게 어렵지 않나 싶긴 해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뭐 뭔가 영혼 같은 게 있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으로 치자면 영혼 같은 게 있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러다가 진짜 어쩌다가 한두 개 생겼어요. 걔가 이제 점점 생명체로 발달할 수 있을 것 같고, 하여튼 그런 일이 벌어지긴 해야 된다. 생명활동이 시작된 그런 계기가 있어야 된다. 그거를 설명하는 거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자, 개념 체크. 진화는 생물이 한 세대 안에 변하는 현상이 아닙니다. 여러 세대에 걸쳐야 되고, 진화가 일어나면 새로운 종이 출현할 수 있고, 진화의 결과 오늘날 지구에 사는 생물종이 다양해졌고, 서로 다른 종의 개체 사이에서 나타나는 형질 차이만이 변이에 해당한다. 이게 틀렸는데, 이게 서로 같은 종이에요. 같은 종. 다른 종이 아니라 같은 종. 변이는 유전자 차이에 의해 나타나므로 자손에게 전달되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변이 없는 생물 무리에서만 변이가 없는, 아니죠. 변이가 있어야 되고 변이가 일어나야 됩니다. 변이를 일으키는 요인 중 유전 물질의 변화가 일어나는 현상은
이거는 이제 돌연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뭐 아무튼 뭐 달맞이꽃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달맞이꽃은 좀 작아. 작은데 어느 날 유전자 돌연변이에 의해서 왕달맞이꽃이라는 게 생겼어. 근데 이거는 지금은 새로운 종인 거예요. 왕달맞이꽃이라는 게 있어요, 따로. 그래서 돌연변이가 일어날 때는 뭐 안 좋은 쪽으로 일어날 수도 있죠. 그런 경우가 더 많긴 하지. 사람도 이제 뭐 다운 증후군 뭐 이런 게 돌연변이로 이제 태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환경에 유리한, 만약에 그 형질을 지니고 있다. 그러면은 그게 막 더 많이 생겨났겠지. 근데 돌연변이는 뭐 꼭 유리한 쪽으로만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돌연변이가 태어나도 적응을 못하면 그게 종이 되진 않죠. 돌연변이가 일어나면 새로운 유전자가 만들어지고 새로운 형질을 가진 자손이 나타날 수 있다. 유성생식에서는 부모의 유전자가 다양하게 조합을 이룹니다. 다윈이 제시하였으며 생물의 자연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원리는 자연선택이죠. 자연선택설. 변이가 있는 생물 무리에서 환경에 잘 적응하게 해주는 유리한 형질을 가진 개체는 다른 개체들에 비해 생존율과 생식 성공률이 높다. 자손을 많이 만든다. 자기 유전자를 많이 물려줄 수 있다. 자, 바르게 연결하기. 변이는 목이 긴 애도 있고 뭐 이렇게 다양하다 이 소리죠. 1번이 리을이네요. 생존 경쟁을 한다. 높은 곳에 잎을 두고 먹이 경쟁이 일어남. 니은이네. 그 중에 자연 선택을 받는 거는 목이 긴 형제 걔네들이 살아남은 거죠. 살아남고 그 결과 오늘날의 모든 기린이 긴 목을 가지게 되었다. 자연 선택, 생물의 진화를 이어졌다. 갈라파고스 제도의 크고 단단한 씨앗을 맺는 나무가 서식하는 섬에는 부리가 이제 크고 단단해야지 잘 쪼아 먹죠. 그거를 항생제 내성세균이 출현할 때 일단 이 뒤에 말을 보면 유전자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돼 있네. 돌연변이를 말하는 거죠. 근데 그 항생제 내성세균을 가진 애들이 이제 주종이 되었다. 뭐 그러면 이제 자연선택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겠지만 지금 이거는 그냥 유전자가 만들어졌다. 항생제를 사용하는 환경에서는 항생제 내성세균이 자연선택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항생제 내성세균의 비율이 증가하죠. 지구의 생명체 출혈 가설 중 생명체 탄생에 필요한 유기물이 원시 대기에서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화학 진화설입니다. 대기 성분들이 화학 반응으로 유기물로 변화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화학 진화설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잘 읽어두시면 되고요. 생물 다양성의 구성. 생물이 얼마나 다양하냐를 의미하긴 하는데 그 생물 다양성은 생물 종의 다양함 뿐만 아니라 유전적 다양성도 포함하고 생태계 다양성까지 모두 포함합니다. 생물과 환경이 상호작용하는 그 생태계 다양성도 포함하는 겁니다. 그리고 생물 다양성은 유전적 다양성, 종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 이렇게 세 가지를 다 합쳐서 생물 다양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제 유전적 다양성은 변이를 의미하는 거지. 유전적 다양성이 사실은 같은 종인데 유전자가 다양한 거. 이로써 형질이 다양하다. 뭐 변이가 있다. 무당벌레 반전무늬, 같은 종인데 얼룩말의 줄무늬 이런 것들.
종다양성은 어떤 생태계에 살고 있는 생물 종의 다양함이다. 근데 이 종다양성은 종도 다양해야 되고 종의 수가 많아야 되고, 종의 수가 많아야 되고, 거기에다가 고르게 분포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종의 수는 어떤 생태계를 비교했는데 종의 수는 둘 다 뭐 4종씩 있어. 근데 어떤 생태계에서는 한 종류만 많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렇게 종다양성이 높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종의 수도 많고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게 종다양성이 더 높은 거예요. 생태계 다양성은 어떤 지역에, 뭐 어떤 동네, 지역에 존재하는 환경 조건이 서로 다른 생태계의 다양함이다. 그러니까 어떤 뭐 산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냥 산만 있는 거랑 이렇게 강이 흐르는 거랑은 좀 다르죠. 그러면 이제 생태계 다양성이 강이 흐르는 게 더 높아지는 거죠. 숲도 있고 초원도 있고 강도 있고, 아니면 뭐 바닷가 같은데 그냥 바다만 있는 게 아니라 바다도 있고 육지 생태계도 있고 그 사이에 갯벌이나 이런 생태계도 있으면 생태계 다양성이 높은 거죠. 근데 여러 가지 생태계 중에 요 생태계 중에 그 열대우림 생태계가 있어요. 열대우림 생태계가 종다양성이 가장 큽니다. 열대우림 생태계에 종이 훨씬 엄청 많아요. 뭐 사막 이런 데보다. 그건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시고,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 유전적 다양성이 높은 게 뭐가 좋냐? 유전적 다양성이 높으면 환경이 변했을 때 살아남을 수 있는 유리한 형질을 가진 개체가 존재할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환경이 변하면은 그 다양한 그 유전자 중에 요 환경에 맞는 유전자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다른 애가 죽기야. 그래도 그 종은 멸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멸종이 잘 안 됩니다. 요즘 뭐 코로나 유행인데 코로나에 뭐 강한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이 지금 살아남고 있는 겁니다. 뭐 백신도 맞았겠지만 나중에는 그래도 코로나 걸려도 그냥 감기, 뭐 백신 맞아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감기가 뭐 걸리는 정도, 그 정도로 이제 조금씩 약화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멸종될 확률이 낮아집니다. 근데 유전적 다양성이 안 높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식용 바나나의 경우에 사람들이 바나나를 한 종류만 길러요. 캐번디시라고 하는 단일 품종으로 기릅니다. 근데 얘가 곰팡이에 관한 질병으로 지금 멸종 위기에 처해 있어요. 현재 바나나를 기를 때 얘가 이제 씨앗을 통해서 뭐 유성생식을 하지 않아. 바나나가 있으면 바나나 잎을 잘라가지고 옆에다 그냥 심어. 그럼 나요. 이게 꺾꽂이 뭐 이런 걸로. 그럼 얘랑 유전자가 똑같아. 씨앗을 통해서 번식을 하게 되면 다양한 바나나가 태어날 텐데, 그러니까 얘 똑같아. 유전적 다양성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질병에 취약한 거죠. 그래서 멸종 위기에 있다. 아일랜드 감자킥은 아일랜드 섬에서 단일 품종의 감자만 대량 재배한 거예요. 물론 이제 잘 자라는 애만 한 거죠. 이거 쑥쑥 잘 크네, 이거만 하는 거죠. 그러긴 한데 1845년에, 근데 아일랜드는 되게 좀 추운 동네거든요. 뭐 벼나 이런 게 있질 않아. 감자가 주식이야. 그래서 곰팡이병으로 감자들이 다 죽어요. 그 한 종류만 기르다 보니까 먹을 게 없어가지고 뭐 한 150만 명인가 굶어 죽어요. 150만 명이. 끔찍한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종 다양성이 높아야지 멸종이 안 된다. 아, 미안. 유전적 다양성. 유전적 다양성이 높아야지 멸종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 종이. 자, 그 다음에 종다양성의 중요성. 종다양성이 높으면 생태계가 유지가 잘 됩니다. 그러니까 종다양성이 낮으면 뭐 초등학교 때도 배우죠. 그 종다양성이 낮으면 뭐 그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한 종이 어느 날 좀 많이 죽어. 그러면 뭐 1차 소비자가 죽어요. 그럼 2차, 3차 소비자가 다 죽을 수 있거든요. 근데 종다양성이 높아서 다른 먹이가 있으면 그 어떤 종이 그 좀 사라지더라도 다른 먹이를 먹고 살면 되잖아. 그래서 종다양성이 높은 생태계는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됩니다. 먹고 먹히는 관계가 복잡하게 형성되면서 한 종의 멸종으로 다른 종의 멸종할 확률이 낮아지죠. 그래서 이제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생태계 다양성의 중요성. 생태계가 높아야지 종다양성도 높고 유전적 다양성도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늪 생태계 뭐 이런 게 있어야지 거기에 사는 애들도 많아지고 종다양성도 높아지고 유전적 다양성도 높아지는 거예요. 생태계 다양성 높은 게 중요하다. 근데 이제 인간한테는 뭐가 좋냐? 예, 우리가 생물을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생물 다양성이 유지가 되는 게 엄청 중요하다는 거죠. 예. 당장에 뭐 전쟁 때문에 그런 거긴 하지만 그 우크라이나의 밀 수출이 제한이 돼요. 그럼 당장에 그 가격 다 올라가는 거예요. 밀 그 식료품 가격도 다 올라가는 겁니다. 그 생물은 식량으로도 쓰이고 의복으로도 쓰이고 의약품 등 다양한 자원을 얻는 원료 물질이 됩니다. 그래서 생물 다양성 인간한테 엄청 중요하고 인간도 생물이니까. 자, 일단 식량으로 쓰는 것들 있죠. 그 다음에 의복으로 쓰는 거 목화나 노회고치 이런 거 의복으로 쓰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의약품 푸른 곰팡이한테서 페니실린 이거 다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데 페니실린, 항생제, 주목나무에서는 이제 항암물질, 항암제, 뭐 버드나무 껍질 이런 거에서는 이제 그 살리실산이라고 해서 뭐 진통제 이런 거 원료가 됩니다. 자, 목재로 쓰이는 경우 있고요. 그 다음에 관광이나 여가에도 중요하다. 옆에서 써있네요. 푸른 곰팡이는 페니실린, 항생제, 주목, 이게 나무야, 나무. 주목이라는 게. 예, 주목나무 껍질에서는 텍솔, 버드나무 껍질에서는 아스피린, 이런 걸 만든다. 그 다음에, 근데 그거를 이제 감소시키고 있죠. 예, 인간 활동 때문에 감소되는 경우가 많은데, 물론 자연재해에 의해서도 감소돼요. 예. 근데 요즘에 이제 인간 활동이 더 중요해지다 보니까, 자, 서식지가 파괴가 되는 게 이게 가장 큰 파괴야. 가장 큰 원인이 돼요. 이게 생물 다양성 감소 중에 가장 큰 게 서식지 파괴예요. 산림의 벌채, 습지 매립, 도로 개발, 생물의 서식지 파괴되고, 단편화라고 하는 거는 이제 서식지 단편화라고 하는 건데, 서식지 단편화는 도로 같은 거 중간에 뚝 내는 거예요. 이렇게. 산이 있는데 이거 도로를 중간에 딱 내. 그럼 사실 도로는 산의 사실 일부만 파괴한 거야. 전체를 파괴한 건 아니죠. 근데 이 뭐 큰 곰이나 이런 애들은 먹잇감이 좀 많이 필요하고 서식지가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 돼요. 근데 서식지가 이렇게 단편화돼 버리면 좀 이 중간에 살던 가운데 살던 애들은 못 살아요. 곰 이런 애들 못 살아. 작은 애들은 그래도 뭐 이렇게 살 수 있는데 서식지 단편화가 일어나면은 생존을 어렵게 합니다. 서식지 단편화를
조금 방지하는 게 뭐냐면 이제 생태 통로라고 하는 걸 만들어 주는 거죠. 생태 통로를 서식지 단편화를 좀 완화시켜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거는 그리고 동물들 왔다 갔다 하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다음에 남획은 너무 많이 잡는 거고, 불법 포획은 잡지 말라는 거 잡는 거고, 너무 과도하게 잡거나 불법적으로 잡는 거. 외래종 도입. 외래종은 이제 도입이 되면, 그러니까 이런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 뭐 우리 종이 뭐 한 100종 있었는데 외래종이 뭐 2종이 유입이 돼서 102종이 됐다. 그러면 뭐 종 다양성이 늘어난 거 아니냐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데, 외래종이라는 게 이제 천적이 없는 경우가 많죠. 천적이 없기 때문에 걔네만 잘 살아. 그래서 토종 생태계가 파괴가 됩니다. 외래종 도입으로 인해서. 그런 게 이제 뭐 베스라던가 물고기죠. 뉴트리아는 좀 큰 쥐 같은 거고요. 붉은 기거북, 애기 수영 뭔지 모르겠네요. 이런 거 풀 같아요. 애기 수영이나 이런 거는 가시박, 돼지풀, 서양 금온조 이런 것들은 풀입니다. 자, 환경 오염, 뭐 농약 사용, 쓰레기, 폐수, 무단 배출, 뭐 환경이 오염되면은 물질이 생물이 죽게 되니까 생물 다양성 감소되죠. 그거를 이제 보존하기 위한 방안은 사회적으로는 뭐 에너지 절약, 이거는 뭐 개인적으로도 그런데 자원 재활용, 이거는 사회적 수준이라기보다도 하여튼 뭐 개인적 수준이기도 하죠. 국가적 수준으로는 어떤 법을 지정한다던가, 생물보호법, 국립공원 지정, 멸종 위기종을 복원하는 그런 사업, 종자은행 등을 이제 관리, 종자은행을 운영 이런 것들이 있고요. 국제적 수준으로는 여러 가지 협약들, 생물 다양성 협약, 생물 다양성의 보존과 생물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 여러 가지 이제 협약들이 있습니다. 람사르 협약은 이제 뭐 늪지, 습지를 보존하자라는 협약이고, 우리나라도 가입이 되어 있고, 람사르는 뭐 이란이죠. 이란의 어떤 도시에서 이제 협약했기 때문에 람사르 협약이라고 하고, 바젤 협약, 병원성 폐기물을 포함한 유해 폐기물을 불법적인 이동을 감소시켜라. 런던 협약, 산업 폐기물에 의한 해양 오염을 방지하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개념 체크 마저 하면, 생물 다양성은 지구에 사는 생물 전체를 포함한다. 뭐 틀린 얘기 아닌 것 같은데, 틀린 얘기 아닌 것 같고, 생물 다양성에는 각각의 생물종이 가지는 유전 정보는 포함되지 않는다. 아니죠. 유전적 다양성. 유전적 다양성은 서로 다른 종이 아니라 서로 같은 종. 유전적 다양성 같은 종이에요. 생태계 다양성에는 환경과 생물 상호작용에 대한 다양성까지 포함된다. 맞고요. 변이가 다양한 종일수록 유전적 다양성이 낮다. 아니죠. 변이가 유전적 다양성에 해당합니다. 자, 생물이 진화하여 새로운 종이 출현하면 종 다양성이 높아진다. 그렇죠. 유전적 다양성의 예는 뭐 아시아 무당벌레 반전문이 다양하다. 종 다양성, 아마존의 종이 많다. 우리나라에 이거는 생태계 다양성. 숲에 참나무 무당벌레 종이 많네요. 종 다양성. 연결하시고요. 유전적 다양성이 높은 종은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높죠. 멸종 확률이 낮고, 현재 상업적으로 대량 재배되는 단일 품종의 바나나가 유전적 다양성이 낮아서 이제 멸종 위기에 처한 거죠. 3번, 종 다양성이 높은 생태계에서는 생물 사이에 먹고 먹히는 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한 종이 멸종으로 다른 종이 멸종될 확률이 낮죠. 네. 생태계 다양성이 어떤 지역은 서로 다른 환경에 적응하여 다양한 종이 진화될 수 있으므로 유전적 다양성과 종 다양성이 높죠. 둘 다 높다. 인류는 생물에서 식량, 의복 등 다양한 이거를 이제 자원으로 활용한다는 겁니다. 생물 자원. 인류 생존을 위해 생물 다양성을 보존해야 되죠. 네, 생물 다양성 보존. 자, 푸른 곰팡이, 주먹, 버드나무는 인류에게 의약품의 원료를 제공해 줍니다. 자, 서식지 파괴가 일어나거나 천적이 없는 외래종이 도입이 되거나 남핵과 불법 포획, 환경 오염 등 모두 생물 다양성 감소시키는 원인이고, 에너지 절약과 자원 재활용은 사회적 수준, 이런 거는 국가적 수준, 자, 여러 가지 협약 체결 이런 거는 국제적 수준에서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한 방안이 됩니다. 넘어갈게요. 요건 이제 이런 활동을 통해서 이제 설명하는 건데, 터잇이라고 스타이로폼 구가 있습니다. 찍찍이 있죠, 벨크로. 그걸로 붙였다 떼요. 그러면 이제 붙였다 떼면은 스타이로폼 구는 항생제 내성 있는 거 같은 애인 거지. 그래서 얘가 제거가 안 돼요. 그래서 얘네가 많이 붙었다 떼서 남겠지? 남은 수만큼 넣어줘. 뭐 스타이로폼 공이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 이거 8개 있으면 8개 넣어줘. 응? 요 섬 같은 거 털실 있는 거 넣어줘. 그럼 그거는 자손을 남기는 과정이고, 그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은 스타이로폼구만 많게 될 거예요. 네. 그게 이제 항생제 내성세균이 주종으로 이제 남게 되는 거죠. 번식은 어떻게 표현되었는가 이렇게 물어봤는데, 번식은 더 넣어주는 거 있지 않나요? 모듬 1, 2에서 다 말해야 되는 거구나. 1에서는 요거 3번 남아있는 수만큼 초콜릿을 추가한다. 여기에서는 이것도 그렇죠. 남아있는 애만큼 더 추가한다. 3번 둘 다 3번 활동을 하는 거죠. 두 모의 활동에서 항생제를 사용하는 환경은 각각 어떻게 표현되냐. 1번은 첫 번째 모듬은 초콜릿을 먹는 거고, 눈에 띄는 초콜릿을 먹는 거고요. 1번은 2번은 벨크로로 이제 찍어서 내는 거죠. 그러니까 2번이겠다. 이것도 읽어보시면 항생제를 사용하는 그런 환경이 되는 거는 2번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자, 빨간색 도화지로 바꾸는 과정과 2, 3 수행을 하면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바꾸는 과정 2와 과정 2와 3을 수행하면 빨간색 초콜릿이 많이 살아남겠죠? 빨간색 초콜릿이 살아납니다. 많아진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만 섰다가 할게요. 문제 풀이는. 이거 풀어보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여기는 내신 기초랑
실력 향상까지도 다 할게요. 생이야 상품이니까. 그러니까. 217쪽부터 221쪽. 네, 같이 보면서 맞춰보겠습니다. 옳게 설명한 학생만 있는 대로 골라라. 생물의 오랜 시간에 걸쳐 변하는 현상이 많고, 유전자의 변화와 상관없다. 아니지? 맞네요. A씨 4번.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이제 유전적 다양성을 의미하면서 이제 변이이기도 하죠. 기억미은. 자손에게 전달되어 진화를 일으킬 수 있다. 맞네, 다. 5번. 자, 변이 일으키는 요인. 새로운 형제를 가진 자손에게 나타난다. 이거는 이제 어떤 돌연변이가 생겼을 경우 그런 거고요. 이건 유성생식을 의미하죠. 이 두 개가 이제 변이를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돌연변이와 유성생식. 자연 선택과 관련된 설명 옳지 않은 거. 다윈이 제시했고, 변이가 없는 생물에게서만 일어난다. 그거 아니고. 다른 거는 다 맞지요? 2번 읽어보시고. 자, 순서대로. 변이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경쟁이 일어나기 전에 다양한 개체가 존재해야 되고, 그래서 경쟁이 일어나요. 요 과정은 자연 선택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오랜 시간에 걸쳐 진화가 일어나는 거죠. 다가라나. 다윈의 진화론이 미친 영향. 생물들 사이의 동일성과 다양성을 설명한 이론이다. 뭐 같고, 다양한 분야 영향 미치죠. 미치지 않았다. 틀렸고, 요런 것도 이용됩니다. 이 불평등 구조를 정당화합니다. 7번. 일단 가하 과정은 돌연변이가 지금 나타나는 거고요. 이런 거는 이제 자연 선택되어 가는 과정이 맞고요. 이거 아니죠. 지금 틀렸고. 4번. 자, 지구 생명체 출현 가설에는 탄생에 필요한 유기물이 모모에서 만들어졌다고 보는 화학 진화설은 원시대기라고 쓸게요. 심해에서 만들어졌다는 심해 열수구설, 외계에서 만들어졌다고 보는 외계 유입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생물 다양성에 대한 설명 옳은 거. 생물 다양성에는 지구에 사는 생물 전체가 포함이 되고, 변이와 진화는 모두 생물 다양성을 높이는 요인이고, 생물 다양성은 유전적 다양성, 종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으로 구성된다. 맞고. 6번. 10번에 자, 우리나라 뭐 이런 게 존재하는데, 이거 생태계 다양성이죠. 생태계 다양성. 숲에 여러 종이 있다. 종 다양성. 이거는 이제 색깔 이런 게 다르다. 유전적 다양성입니다. 그래서 기억 맞고요. 나가 높으면, 종 다양성이 높으면 먹이 관계가 단순한 게 아닙니다. 복잡하게 되는 거고, 다는 대립 유전자의 다양함과 관련이 있다. 맞아요, 이게.
기억되고 3번이고요. 11번. 표는 생물 다양성의 보존 방안을 세 가지 수준으로 나누어 얘를 나타낸 것이다. 가와 나는 각각 국가적 수준과 사회적 수준 중 하나이다. 야생 동물법 지정하고 이런 건 국가적 수준이죠. 에너지 절약하는 건 사회적 수준. 자, 이게 틀렸고, 국립공원 지정은 국립공원 국가가 지정하는 거고, 생물다양성 협약은 지역에 해당한다. 맞죠? 4번이 답이고요. 실력 향상 문제. 자, 진화 과정이네. 진화 과정을 나타낸 거고, 짧은 시간 동안에만 일어나는 거 아니고요. 오늘날 지구에 사는 생물종이 다양한 것과 관련이 있지. 진화를 통해서 다양해진 거죠. 4번이 답이고, 2번은 이제 유전적 다양성을 의미하는 그런 그림이죠. 자, 변이에 해당한다. 변이에 해당하죠. 생물의 진화를 억제하는 요인은 아니고요. 환경 차이에 의해 나타나므로 자손에게 전달되지 않는다. 아니고 자손에게 전달됩니다. 유전적 차이에 의해 나타나는 거예요. 환경 차이가 아니라 유전적 차이에 의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자, 요게 이제 돌연변이 지금 출현하고 있는 과정이고, 근데 이거는 이제 유성생식 과정이죠. 네. 유성생식 과정입니다. 가의 DNA 변화가 일어났고요. 가와 나 모두 새로운 유전자가 만들어지는 거 맞고, 아, 요게 좀 이상하네. 니은 아니네. 왜냐면 새로운 유전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에 새로운 유전자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둘 다 변이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다. 이렇게 써있으면 맞는데, 이건 유전자가 만들어진 건 아니죠. 나는 아니야. 가는 새로운 유전자가 만들어진 건 맞는데, 그래서 니은은 아니고, 나에 의해 자손은 부모와 다른 유전자 조합을 가질 수 있죠. 유성생식 과정에서. 답은 4번 골라야 되고요. 그 다음에 4번에 진화 과정인데 서술하라고 되어 있네요. 변이. 같은 종 사이에서 다양한 형질이 존재한다. 형질의 개체가 존재한다. 그 다음에 생존 경쟁을 합니다. 자연 선택은 환경에 잘 적응한 개체가 살아남아 유리한 형질을 자손에게 전달한다. 그러다 보면 이제 진화가 되는 거죠. 그 환경에 유리한 개체가 살아남는다. 뭐 이런 게 이제 자연 선택이다라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자연 선택에 대한 설명. 자연 선택은 환경과 무관하게 되는 거 아니고요. 자연 선택 때는 형질을 가진 개체는 다른 개체들에 비해 생존율과 생식 성공률이 높다. 맞죠? 자연 선택이 일어나는 생물 무리에서는 더 이상 진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건 아니고. 답은 2번이고요. 6번에 자연 선택에 의한 생물의 진화와 관련된 설명이다. 변이가 없는 생물 무리에서는 자연 선택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변이가 아예 없대요. 없으면 다 똑같으니까 자연 선택이 일어나지 않고요. 아, 그럼 이거 설명이구나, 그냥. 같은 종에서는 생존 경쟁이 있고, 경쟁에서 이기면 자연 선택된다. 뭐 이런 설명이군요. 자, 아무튼,
기억 가의 이유로 모든 개체의 형질이 동일하면 환경에 보다 유리한 형질이 존재하지 않은 것을 들 수 있다. 그러네. 가의 이유로는 모든 개체의 형질이 동일하면 환경에 보다 유리한 형질이 존재하지 않은 것을 들 수 있다. 너무 어렵네. 맞긴 하네요. 아무튼 나의 생존 경쟁이 일어나는 이유로 생물이 주어진 환경에 살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수의 자손을 낳는 것을 들 수 있다. 맞는데 이런 걸 과잉 생산이에요. 과잉 생산. 그러니까 개체가 적으면 사실 생존 경쟁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누가 뭐 많이 살아남거나 이럴 이유가 없어요. 개체가 적으면 환경이 충분하면은, 그래서 이제 뭐 경쟁이 심해지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애기도 잘 안 낳는 거죠. 과잉 생산을 우리나라 안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어떻게 보면은 뭐 당연한 결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생존 경쟁이 너무 심하니까. 나의 생존 경쟁에서 이긴 개체의 형질은 유전자에 의해 결정이 되는 형질이다. 그렇죠? 유전자에 의해 결정되는 거죠. 답은 5번. 형질은 유전자에 의해 결정되는 거죠. 7번에 이 과정은 이런 과정이고요. 가에는 변이가 존재하고요. 나에서 목이 짧은 개체보다 목이 긴 개체가 생존에 유리하다. 맞죠? 나에서 다뤄가는 과정에서 목의 길이에 대한 형질은 자손에게 전달되지 않았다. 전달됐죠. 형질은 자손에게 전달되죠. 유전자를 이용해서. 3번이 답이고, 갈라파고스 제도의 한 섬에서 일어난 핀치의 진화 과정이다. 순서대로 있는 거네요. 핀치 진화 과정에서 자연 선택이 일어난 거고, 핀치 조상 무리들의 개체들은 모두 유전자로 동일하다. 아니죠. 변이가 있잖아요. 변이가 있었고, 이 섬의 환경은 크고 두꺼운 부리를 가진 개체에게 유리하였다. 맞네. 기억되고 4번. 자, 9번에 다윈의 진화론에 영향을 준 건데요. 진화론은 동일성과 다양성을 설명하는 거고,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산업 구조를 발전시켜 자본주의의 발달을 가져왔고, 그러나 사회 불평등 구조와 경쟁, 인종 차별, 그 다음에 식민 지배도 정당합니다. 식민 지배. 내가 힘이 있어서 지배하는 건 당연하다라고 주장합니다. 5번이 답이고요. 항생제 내성 세균 출현과 과정과 출현과 진화 과정, 항생제 내성 세균 유전자가 만들어지면서 뭐 돌연 변이가 만들어졌다는 뜻이고, 니은은 자연 선택에 의해 일어난 결과이다. 맞고요. 다와 라는 모두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는 환경에서 일어난 게 아니지. 항생제 사용해가지고 애들이 내성이 없는 애들 죽어가지고 저렇게 된 거죠. 답은 4번. 저러니까 이제 항생제를 남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항생제를 너무 많이 쓰면은 항생제 내성 세균이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약국 가서 뭐 마이신 주세요 이래가지고 항생제 자기가 사 먹고 이랬어요. 옛날에는 뭐 마이신이라고 했나? 하여튼 마이신 주세요 이래서 사 먹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못 한다는 거죠. 처방이 있어야지 이제 의사에. 아까 설명한 건데, 자연 선택 과정인데, 기억 도화지 위에 초콜릿 중 하나를 골라 노란색 초콜릿으로 바꾸는 과정은 그 기억은 자연 선택을 표현한 것이다. 다 읽어볼게요. 다시. 고개를 돌렸다 초콜릿이 보이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을 한 개를 집는다. 이건 기억은 왜 한 거지? 기억은
그 다음에 남아있는 초콜릿 수만큼 초콜릿을 추가한다. 같은 색깔의 초콜릿을. 도화지 위에 초콜릿 중 하나를 골라 노란색 초콜릿으로 바꾼다. 이거는 그러니까 뭐 돌연변이를 의미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갑자기 바꾸는데, 그 자연 선택을 표현한 게 아니고요. 이거는 자연 선택은 이제 나랑 그러니까 다 과정이 되겠죠. 다 과정. 그 개체들이 더 많아지는. 생존한 개체의 생식 과정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게 이제 다죠, 다. 다가 포함됐어요. 라의 결과 도화지 위에 남은 초콜릿 중 노란색 초콜릿 비율이 증가할 것이다. 이거는 맞죠. 예, 노란색을 바꿨으니까. 예, 노란색 바꿨으니까. 저건 이제 돌연변이 과정을 의미하네요. 저 글씨에서. 12번에 유전적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 종다양성 있죠. 의미를 서술하라고 되어 있네. 한 생태계에서 생물종, 다양한 생물종을 의미한다. 이렇게 쓰면 되나? 다양한 생물종을 의미한다. 자, 그 다음에 13번. 가는 유전적 다양성, 나는 종다양성, 다는 생태계 다양성이고요. 변이가 다양할수록 가가 낮아진다. 틀렸고, 나는 같은 종 개체로 구성된 무리에서 나타난다. 이것도 틀려요. 이건 종다양성인데 같은 종으로 이거 나타나는 건 가마라는 거고요. 이거는 종다양성이기 때문에 종이 여러 개 있는 거죠. 다양한 환경 조건에서 나타나는 지역일수록 다가 높다. 그렇죠. 환경이 다양하니까 생태계 다양성이 높다라고 고르시면 되겠고, 2번. 자, 심해전은 뭐 요건 이제 생태계 다양성 말하는 거네요. 생태계 다양성. 같은 종인데 털 색깔이 다양하다. 유전적 다양성. 나머지 하나는 이제 종 다양성 되겠죠. 근데 이제 지구상의 피부가 다양한 사람이 살고 때 이게 종다양성 아닙니다. 기억은 유전적 다양성이고, 그러니까 이게 보통은 이제 뭐 인종이 뭐 흑인, 뭐 백인 이런 거를 이제 다른 종으로 이렇게 말하기도 하잖아. 근데 생태학적 용어로는 뭐 흑인이나 백인이나 같은 종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피부색이 다양한 게 종이 다양하다로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유전적 다양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가 높으면 서로 다른 환경에서 다양한 종의 진화가 일어날 수 있고, 다는 유전적 차이에 의해 나타나는 거지. 니은 디귿 5번, 다음 5번이고요. 자, 15번에 특정 곰팡이에 의한 질병으로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 이거 유전적 다양성이 낮아서 나타나는 거죠. 이 정도만 쓸게요. 유전적 다양성이 낮아서 그렇긴 하고. 16번. 이런 거는 이제 의약품 제공해 주는 거고요. 먹고 먹히는 관계가 복잡하다. 이건 종다양성에 해당하고 기억 맞고요. A는 의약품 원료가 되는 게 맞고요. 기억이 낮은 생태계일수록 한 종이 멸종하면 다른 종이 멸종할 확률이 높죠. 기억니은. 그 다음에 표는 생물 다양성의 보존 방안 중 하나인데, 자, 멸종 위기 종을 복원하고, 이거 국가적 수준이죠. 국가적. 나머지는 이제 국제적 수준인데, 국제적 수준은 이제 여러 가지 협약, 다양한 국제 협약을 체결하는 거죠.
람사리 협약이나 뭐 종다형성 협약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2분 남았네요. 이거는 풀어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때는 223쪽에서 단원 마무리 문제도 좀 하겠습니다. 200 좀 많네요. 232쪽까지 단원 마무리 문제까지.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여기는 할 것 같아요. 혼자 해도. 네, 수고 많았습니다.